북한에서부터 스텔스기는 좀 유명해요. 언제 자기들의 레이더망에 안 걸리고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너무 다른 드론이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평양이고 2016년까지 군생활 하다가 2016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김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하늘이고요. 고향은 북한의 함흥이고 한국에 온 지는 9년차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싸울 생각보다는 항상 교육하기를 미국은 여기저기 그냥 뭐 전쟁을 하러 다니고 그 침략 야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미국을 처음 물리쳐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항상 했던 것 같고, 뭐 미국이나 일본은 한올 이거 살 수 없다,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철천지원 쓰고 일본은 백년 숙적원 쓰고 계략원은 무조건 취업해야 될 그런 우리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가장 싸움 대상의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탈북하고 나서도 미국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의 전투력에 대해서 솔직히 뭐 적응하다 보니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촬영하면서 미국의 전투 장비라든가 신형 그런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딱 든 생각이 하나가, 북한에서 뭐 스텔스기 뭐 세대 들어온다, 뭐 이런 항공모함 한 대 들어온다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보면서 대단하구나, 북한과는 잽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미국보다 한국에 와서도 북한이 군사력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미국의 국방력이 1년에 1000조라고 했을 때 그걸 들으면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뭐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가 이럴 때 그 영상이 있어요. 영화나 뭐 영상을 볼 때 적을 소탕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더라고요. 총알이 빨리 나가고 국어 하나 터뜨리겠다고 화구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국어 하나 터뜨리겠다고 뭐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강한 무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First fielded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which to this day is the deadliest war in U.S. history, consisting of multiple barrels rotating around a central axis. Initially, the U.S. Army, due to the service's conservative nature, trench warfare of World War I, untold thousands fell to machine gun fire. 저거 맞으면 뼈다귀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즉사할 것 같네요. 북한도 저런 무기를 갖고는 있어요. 구형이긴 하지만 6.25 때도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 근데 지금 개발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를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분당 400발이면 대단하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참호해서 이렇게 맞아 죽었다고 했는데, 북한의 그 총소리랑은 좀 달랐던, 북한에서도 이런 총을 사용하는 걸 영상에서 봤었는데 그 총소리 그 템포가 굉장히 달라요. 또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막 돌아가고 빠르게 총알들이 막 불줄기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북한에서는 이것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정말 너무 압도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우리가 먹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책으로도 다 있어요. 물론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것의 기본 바탕도 김일성의 항일 유격 때 게릴라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핵보다도 김일성을 먼저 가르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The United States developed the atomic bomb during the height of the Second World War. The project kicked off in 1939. Seeing the writing on the wall, the Emperor of Japan ordered an unconditional surrender. 씁쓸을 하네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구상에서 있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래서 북한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위력이 진짜 너무 세가지고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무섭네요. 일본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겠다. 당시 그때도 일본도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완전 대국이었는데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영상이네요. 솔직히 뭐 원자탄이나 뭐 핵이 그 위력을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저것도 뭐 대충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 봤었는데, 그 피해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잿더미가 된 걸 보면서 정말 핵의 화력이나 폭발력이 다른 무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발사하는 건 있는데 뭐 터져가지고 그게 굉장한 폭발력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발사하는 건 계속 보여줘요.
북한에서 6.25 때 비행기 막 수백 대가 떠가지고 날아가면서 폭탄을 다 뚫고 하면 그냥 목표를 뭐 명중하는 게 아니라 무더기를 뚫고 거기서 알아서 다 뭐 터지고 막 피해보고 막 이런 걸 북한에서 이런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때는 명중력이나 뭐 정확도보다는 그냥 뭔가 많이 투하해가지고 펀치를 입혔다면 지금은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네요. Number 3. Precision-guided weapons. Since the 1970s, one of America's decisive advantages in war has been the ability to hit targets precisely. During most of history, war has basically been about throwing a huge volume of fire at a target. In 2015, almost all weapons dropped from American warplanes are precision-guided. 북한에서도 무기 개발을 했지만 이렇게 정밀까지는 도달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뭔가 거기에 센서가 있다던가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 한 발 한 발에 그렇게 그런 비용을 들인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클래스가 그냥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스텔스기는 레이더망에 잘 감지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없이 주로 정찰기로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북한에서는 스텔스기를 좀 두려워하죠. 언제 자기들의 레이더망에 안 걸리고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Stealth. The United States Air Force had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defeat the ever-increasing threat with stealth technology, which would reduce an aircraft's radar cross-section and infrared signature. FIMSEV's work eventually came to the attention of Lockheed engineer Dennis Overholt. American stealth aircraft development took off in new directions.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표현을 이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랄까, 한국도 군사력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드는데 한국에서도 스텔스기가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나? 아무튼 스텔스기를 2015년에 한국에서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저런 스텔스기가 미국에서는 그냥 뭐 밥 먹듯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모양이라든가 다양한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나대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나 싶기도 하고,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부터 스텔스기는 좀 유명해요. 미국의 다른 무기는 모르는데 항공모함이랑 스텔스기만큼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스텔스기 들어온다고 하고 한국에 그게 배치된다고 하니까 북한 정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텔스기 그러지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항공모함 한 대 들어오면 전 군이 비상이 들어갈 만큼 이 항공모함이랑 스텔스기에 대해서는 좀 유명하게 북한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데, 이걸 봤으면 조금 더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드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폭탄을 달아가지고 한국의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게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He probably could not have imagined his invention would herald a revolution in 네, the ways 비행기만 wars 하네요. are. Instead of risking lives over the battlefield, and war will never be the same. If Mavis's vision comes to fruition, unmanned aircraft will give the U.S. unmatched capabilities well into the future. 거의 뭐 비행기만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 같고, 북한에서는 드론이라 부르진 않아요. 지금은 드론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그냥 무인기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또 많이 보낸다, 정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근무를 잘 서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고, 북한에서도 드론 부대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저희 전방에 근무 서는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사단마다 드론 부대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너무 다른 드론이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미군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날로 막 발전하고 신형 장비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안 타고 사람이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적한테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 부분이 사람을 많이 존중해서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온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미국과 싸우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영상을 봤는데 5번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쯤에서 멈춰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걸 보고도 싸우겠다고 하면 그건 좀 살짝 정신 나간 놈인 거고,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